뉴스 속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 이 서울고법의 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하루 만의 일입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은지 파기환송 판결이 있은지 하루 만에 이 재판 기록이 모두 이관이 됐고 서울고법으로 또 재판부도 정해졌습니다. 아마 빠르면 다음 주에 재판 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 이재명이 이 선거법 위반 재판 여기에 출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 안으로 판결이 나올 것이다. 이번 달 안 아니라 더 일찍 나올 수도 있다. 서울고법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어제 판결을 보고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로 회부한 뒤에 9일 만에 이 선고를 내렸습니다. 서울고법도 빠르게 내릴 것이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은 벌써 1심, 2심에서 30개월을 끌었습니다.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서울고법에서도 굉장히 신속하게 선고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많이 관심이 있는 재판장이 누구냐? 이재권입니다. 사법연수원 23기, 그 다음 주심은 송미경, 사법연수원 35기, 그 다음 또 사법연수원 33기, 박주영 판사, 이렇게 3명의 판사가 합의재판부입니다. 더 큰 관심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있느냐? 우리법연구회 소속은 없습니다. 또 고향이나 많은 것들 그동안의 재판 성향을 따져봐서 모두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사들이다 라는 걸로 입증이 됐습니다. 파기환송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기 때문에 1심의 이 내용에 그대로 따르게 될 것이고 형량만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량만 유죄로 정하게 될 것인데 100만 원 이하냐 100만 원 이상이냐 이 형량을 정하는 부분만으로 재판을 열게 되고 또 선고를 할 것이다. 이게 양형 기준입니다.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양형 기준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 원에서 8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중 요인이 있으면 가중하게 되고 경감 요인이 있으면 경감을 하게 되는데 이재명은 가중 요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미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고 전과도 있고 이래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아마 이 파기환송이 돼서 이번에 서울고법에서 판결도 양형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이는데 이것보다 더 가중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거짓말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징역 1년이 선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지금 바람직한 것은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파기 자판을 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적극적으로 이 지금 정치에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자제하겠다. 그래서 서울고법에서 빨리 선고를 내려서 징역형이든 선고를 내려서 이 선고를 내리게 되면 이재명은 또 재상고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다음 달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선고를 내려서 대법원으로 다시 사건이 가도록 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있은 다음에 이재명이 당선되지 않겠지만 이재명이 당선되지 않거나 당선되거나 대법원이 곧바로 선고 기일을 잡아서 이재명을 바로 구속시켜버리는 것이 맞다. 이재명에 대해서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려버리는 것이 맞다. 그런 순서로 갈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재판부도 하루 만에 재판부도 정해졌고 사건 기록도 모두 하루 만에 모두 이송이 됐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하자 여기에 깜짝 놀란 민주당이 어디 가서 빰 맞고 어디에서 화풀이 한다라는 식으로 오늘도 대법원 앞으로 몰려가서 대법원을 방문해서 국회의 권한을 모두 사용하겠다. 권한은 사용해도 됩니다. 월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개헌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민주당 이재명처럼 저렇게 탄핵을 하고 저렇게 월권을 했을 경우에 저걸 어떻게 제재할 것이냐. 국회의 저 월권 행위에 대해서는 권한 남용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법에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법관들을 모두 또 탄핵할 수도 있다. 뭐 일부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급기야 정청래가 있는 이 법사위에, 그러니까 김용민입니다. 민주당의 김용민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의 모든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이런 법안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이걸 법사위에 회부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곧바로 위헌이다. 이건 특혜를 주는 것이다. 어느 개인에게. 이건 무슨 따져보지도 않아도 뭐 바로 위헌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을 또 법사위에 이렇게 상정을 해서 곧 국회를 통과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권한대행의 지시로 오늘 곧바로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국무회의가 지금 국무위원들이 14명입니다. 1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라고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국무회의가 사실은 무력화됐다. 15명이 아니고 14명이기 때문에 오늘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11명 이상이면 국무회의의 정상적인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 과거에 MB 시절에도 그랬던 전력이 있다. 헌법에서 15명 이상의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를 구성하라라고 하는 것은 국무위원을 15명 이상을 두라라고 하는 것이지, 이 지금 심의 의결권을 15명을 확보하라라는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무위원이 22명입니다. 그래서 그 과반인 11명이 참여를 하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 조항, 이 과반 이상의 심의 의결 조항, 이것도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오늘 이렇게 긴급하게 발표를 한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위헌 법률, 위헌 법안들을 민주당이 만들어도 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한 셈이고, 국무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 만약 지금 민주당이 또 장관들을 탄핵을 한다면, 15명 선이 무너진다면 대통령령을 고쳐서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뜻을 강력하게 비친 셈입니다.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도 탄핵하겠다라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판사들이 격분하고 있습니다. 절차적인 순서에 따라서 대법원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대법관은 또 10명이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그런 판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판결을 내린 것을 모두 보았기 때문에 10대 2였습니다. 어제. 이렇게 또 탄핵을 남발하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조차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민주당 스스로 죽는 길이다. 이재명이 스스로 죽는 길이다. 민주당 내에서 이런 반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박찬대, 정청래 등이 나서서 뭐 이재명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탄핵, 이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책골만 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다. 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재명의 저 난동의 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어떤 법률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법률을 만들어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탄핵을 휘둘러도 그렇게 해서 이재명은 보호되지 못할 것이고, 이 대선 전국에서 역풍이 불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이제 하루 이틀 지나서 뭐 며칠 뒤에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기다려집니다. 이런 민주당, 이런 이재명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뉴스 속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